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운 기사에서 품질경영 기사,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이 버전으로 치면은 한 20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만, 오프라인은 수없이 많이 했고요. 자, 어쨌든 만나 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품질경영 기사, 산업기사는요, 수많은 합격자가 이미 배출이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배출이 될 텐데, 자, 그 선상에 여러분들이 이미 서 있습니다. 저와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합격에 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품질경영 기사 과목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1과목, 품질경영이죠. 품질경영. 예전에는 품질경영 개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왔었는데 지금 품질경영 이렇게 좀 더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SQC. 자, SQC 뭡니까? 통계적 품질 관리죠. 통계적 품질 관리. 다음 세 번째 실험계획법. 자, 실험계획법. 그다음 네 번째가 생산관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것은 이제 품질경영 기사만 해당이 됩니다. 신뢰성 관리. 자, 이렇게 되죠. 자, 품질경영에서 20문제 나오고요. SQC에서 20문제, 실험계획법에서 20문제, 생산관리에서 20문제, 신뢰성에서 2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각 한 문항당 5점입니다. 5점 배점. 그럼 이거를 다 맞으면 내가 100점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8개 맞추면 90점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한 16문제 맞추면 80점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을 수가 있죠. 60점. 예를 들어서 요것은 40점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평균을 내죠. 평균은 100 더하기 90 더하기 80 더하기 60 더하기 40에서 나누기 5를 하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평균이 80점 나옵니다. 자, 80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1차에서 합격이죠. 지금 1차 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40점.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지금 40점인데 이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지금 합격입니다.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자, 35점 맞으면 이 사람은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더라도 꽈락이라고 하는 국가기술 자격 제도가 있습니다. 꽈락은 어떤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아니라 40점 미만이에요. 40점 미만 점수를 가지게 된다면 평균이 아무리 60점 이상이라도 불합격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40점 이 사람은 미만이 아니죠. 그죠? 40점 미만은 35점이 되겠습니다. 한 문항당 5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합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35점짜리 있으면 안 돼요. 35점 밑으로 있으면 안 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1차 합격하고 나면 이제 2차 치죠. 2차 원서 접수하고 2차를 치게 되는데 요때는 품질경영부터 해서 신뢰성 관리까지 기사 기준입니다. 기사 기준. 다 합쳐서 한 15문제에서 한 20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각 1번부터 해서 15번까지 있으면 1번 다음 중에서 4가지를 적으시오. 이렇게 하면 자, 1번 다음 4가지를 적으시오. 이렇게 하면 제일 끝에 문항 제일 끝에 요런 식으로 배점이 적혀져 있어요. 두 번째 다음을 풀이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6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을 다 합치면 결국은 100점이 되는데 얘는 꽈락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60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 처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국가기술 자격증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써먹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자, 공대 쪽 또는 자연계 쪽 요즘은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죠. 특히나. 왜냐하면 어떤 직장이든 품질과 관련되지 않은 그러한 직장이 없습니다. 요즘은 화학도 마찬가지고 약품도 마찬가지고요. 플랜트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품질경영 기사, 산업기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응시를 하고 있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나는 이런 품질 쪽에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있다.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요,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증 수당도 주고, 또 그다음에 인센티브, 또 그다음에 인사, 나중에 이제 승진할 때, 이럴 때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자격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품질 경영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뭡니까?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입니다. 이론적인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표준화법을 언제 만들고, 공업표준화법을 언제 만들고, 또 ISO 뭐 9000, 또 14000, 14000까지 좀 가기 힘든데, ISO 9000 같은 경우는 우리 품질 경영하고 좀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규격, 기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하죠. 뭐 저도 ISO 심사위원 자격증이 있습니다만은, ISO 심사위원 자격을 칠 때만 해도 굉장히 두꺼운 규정집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품질 경영에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는 발췌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예전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뭐 자동차 회사에서 하고 있는 뭐 QS, 뭐 이런 것들, 그죠? TL,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즉, 품질 경영은 전체적으로 수리라기보다는 이론식, 그러니까 뭐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거.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사지선당입니다. 1차는요. 그래서 1차에서 많이 나오지만 2차에 가서는 품질 경영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에서는요, 이 SQC와 실험 계획법이죠. 자, 이 SQC는요, 다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공업 통계, 그 다음에 샘플링, 그 다음에 관리도,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거든요. 이 공업 통계 쪽을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머리가 찌끈찌끈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확률도 나오죠. 또 그다음에 검정, 추정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뭐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뭐 3학년 정도 되면 이런 이제 통계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데, 통계 굉장히 힘듭니다. 뭐 빨간 공 이 3개, 뭐 노란 공이 2개, 까만 공이 6개 있는데, 무작위로 손을 넣어서 뭐 빨간 공을 뽑고 그 다음에 노란 공이 뽑힐 확률, 이렇게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그나마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문제를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공업 통계에서 우리가 무슨 평균을 구하라, 그죠? 평균을 구하라, 뭐 표준 편차를 구하라, 또는 이제 뭐 검정을 하시오, 또는 이제 추정을 하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회기직선식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런 것들이, 자, 우리 지금 보면은 품질 경영 기사에서도 통계적 품질 관리론의 SQC라고 하는데, 이 SQC 중에서도 공업 통계가 가장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꽃이다. 그 다음에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우리가 모집단이 있죠. 굉장히 큰 모집단, 롯드라고도 하고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유한 모집단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나라 4천만 인구, 5천만 인구라고 생각하면 남자만 해도 뭐 절반 뚝 떼서 2,5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 2,500만 명의 신장, 키를 재겠다 하면 이거 하세월 걸리는 거죠. 모두 다 줄 세워서 불러서 뭐 사람들 바쁜데 언제 와서 키 잽니까? 그죠? 보건소에 오더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시료를 뽑죠. 시료. 뽑습니다. 뽑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뽑는 거 영어로 샘플 한다 그러죠.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샘플링. 그래서 이 샘플링 방법에서는 그냥 단순 랜덤 샘플링, 뭐 무작위로 이렇게 뽑는 방법, 뭐 개통 샘플링, 지그재그 샘플링, 이런 뽑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샘플링의 종류가 또 나누어지거든요. 뭐 그런 것들 샘플링. 그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뽑으면 모집단이 크면 거기에서 뽑은 것은 그거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 작게 그렸습니다. 작게 그리고 요것은 이제 시료라고 할 거 아니에요. 시료. 또는 표본. 그죠? 영어로 샘플. 샘플. 요 뽑는 과정은 샘플링.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료에서 여러 가지를 또 계산을 합니다. 평균은 우리가 X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 표준 편차 또는 분산,
S제곱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방법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자,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서는요 계산기를 지참해도 상관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런 회색 같은 경우가 지금 샤프 EL-509W거든요. 509W.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카시오 제품입니다. 카시오 제품인데 FX350ES 플러스라고 하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구매를 하셔도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공업용 계산기가 없다면 공업용 계산기를 이런 것들은 구매하셔도 됩니다. 보통 2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공업용 계산기를 이 두 기종 이외에 다른 기종을 사신다면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1강, 2강, 3강, 4강, 한 5강 정도 가면서 계속 계산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산기에서 필요한 계산기, 내가 이거를 샀을 때 필요한 계산기를 사야 되지, 적합한 계산기를 사야 되지, 적합한 계산기가 아닌 이상한 계산기를 사시면 이 낭패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좋은 거 살 거야 해서 9만 원 이상 되는 거, 뭐 1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프 뭐 3차원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 가져갔을 때, 시험장에 가져갔을 때 감독관이 한 8, 90%는 뺏어버립니다. 이건 컴퓨터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뺏어버리고요. 또 계산기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통계 모드가 없거나 XY 데이터 두 개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계산기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희한하죠. 그런 것들은 구매를 하시면 안 돼요.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집에 굴러다니는 계산기 있습니다. 굴러다니는 계산기. 아재 계산기 있죠. 아재 계산기. 아재 계산기가 안 돼요. 자,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는 커다란 눈금의 계산기 있죠. 그러니까 글자만 잘 보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빼기 정도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래서 계산기 구매할 때 조금 신용을 해 주셔야 되니까 한 4강, 5강 정도 듣고 그 뒤에 구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자, 그래서 이러한 시료의 표본, 또 그 다음에 각종의 이거를 이제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시료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를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하죠. 통계량. 처음 듣죠? 자, 이러한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 이거 어미 모자 써도 되거든요. 모집단을 추정합니다. 추론해서 정리하죠. 추정.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추정이에요. 추정. 자,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 제가 주문 드립니다. 지금 듣는 것들은 어때요? 다 처음 듣는 것이죠. 다 처음 듣는 것이에요. 통계량 처음 듣고요. X라고 적었는데 위에다가 줄 하나 꺼서 X바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많습니다. 여기에 모집단에서는 모집단의 평균을 이렇게 뮤라고 읽습니다. U도 아니고 뮤. 그 다음에 이게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런 기호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에서. 그럼 이런 것들을 처음 들으면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길을 가죠. 모르는 길을 갑니다. 그럼 눈에 다 들어올까요?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이 길은 무슨 길, 저 플라스틱은 무슨 통,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죠. 제가 처음 길을 갈 때 30% 정도만 눈에 들어와도 여러분들 성공이다.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즉, 처음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사람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을 처음 할 때는 30% 정도만 이해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사람의 두뇌로. 그죠? 그러면 우리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지금 이제 OT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OT 빼고도 1강부터 해서 끝강까지 가시려면 뭐 기출문제 이런 것까지 다 보시려면 거의 뭐 100강 가까이 보셔야 되는데 100강이 넘을 수도 있고요. 이 이론만 해도 1강부터 해서 뭐 8, 90강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강을 보실 때 다 보고 나서 느낌이 30% 이해되었다 하면 성공인 것이죠. 그런데 1강을 다 듣고 나서 나는 30% 반대로 이야기하면 70%는 이해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지 않았다. 그럼 1강을 또 돌려봅니다. 즉 1강 한번 봤죠. 또 1강 또 보죠. 또 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주문 드립니다. 자, 1강을 보시고 30% 이해되었죠. 2강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2강으로. 2강 또 보시면 또 30% 정도 이해됩니다. 또 넘어가시죠. 3강.
자, 1강에서 이해 안 됐던 것이 3강, 4강 넘어가면서 이해가 됩니다. 계속 1강만 보시면 여러분들 어떠한 우를 범하게 되냐면, 여러분 책 사시죠, 책. 내가 토익 책을 샀다. 한번 마음을 먹고 보는데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한 10페이지까지 열심히 봅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갑자기 불러서 여행을 가자 그래서 MT를 가자 그래서 소개팅이 있어서 무슨 집안에 일이 있어서 잠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책을 좀 등한시하죠. 그래서 나중에 생각나요. 아차, 한 보름 뒤에 내가 토익 공부를 하려고 했지. 책을 다시 보죠. 그러면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봤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1페이지부터 또 봅니다. 또 보고. 또 그런 게 반복되죠? 한 1년 뒤 됩니다. 1년 뒤 되어서 토익 책을 보면 옆에서 단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1페이지부터 한 앞페이지, 한 10페이지, 15페이지만 새카맣고 뒤로는 하얘요. 공부 안 했다는 이야기죠. 요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국가기술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1강 하시면 무조건 2강 넘어가십시오. 2강 하고 나서는 3강 넘어가시라는 얘기죠. 끝강까지 쭉 갑니다. 자, 그렇게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피드백 해서 또 한 번 더 봅니다. 두 번째 볼 때는 몇 퍼센트 정도 이해가 되냐면 보통 사람의 머리로서 60% 정도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또 돌아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돌아오면은 자, 3, 6, 9, 90%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래도 용량이 있어서 90%까지 이해가 안 되고요. 한 80%, 75에서 80%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세 번째 볼 때는 질문도 하시고 저와의 1대1 게시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질문도 하시고 질문하실 때 항상 자, 필기책 페이지 몇 번 문제가 궁금합니다. 실기책 몇 페이지 몇 번 문제가 궁금합니다. 또는 기출문제 2000 몇 년도 몇 번 문제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해 주시고 책의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에 세 문항까지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품질 경영 같은 경우는 저한테 지금 저한테 배워서 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모르긴 몰라도 절반 이상은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약간 지금 이거 하다가 이쪽으로 와버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정해서 정한다. 그것이 이제 추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추정을 해서 이제 정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돈을 좀 우리가 투과할 수 있겠죠. 모집단이든 새로 생긴 모집단에 내가 1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자, 원래는 강도가 100이었다. 원래는 강도가 100이었는데 이번에 10억 정도 투자하니까 강도를 높으면 좋잖아요. 강도가 102가 되었다. 2 정도 높아졌다. 그럼 과연 이것이 내가 돈 10억을 투자했는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을 검증하게 되죠. 그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은 보면은 HO가 있고 H1이 있는데 HO는 대립가설, HO는 귀무가설, H1은 대립가설이라 그래서 야, 너 돈 들인 효과가 없어. 10억 들였든 안 들였든 겉보기는 102가 되었지만 그냥 100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귀무가설이고, 자, 대립가설 같은 경우는 아니야. 돈 들인 효과가 있어. 지금 10억을 들여서 틀림없이 102가 되었을 거야. 2만큼 높아졌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했을 때 대립가설이 채택되고 나면 이것을 이제 관리를 하죠. 그래서 관리도는 보통 보면은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 이내에 어떤 데이터의 특성치가 모여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물론 규격도 있습니다만 회사마다 관리도를 가지고 이제 99.73% 안에 들어가니까요. 3시그마 안에 들어가면 그런 어떤 관리를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관리도예요. 그래서 SQC가 지금 2과목인데 이 2과목이 어떻게 보면 1차에서는 20문제가 나오지만 2차에서는요, 많게는 60% 나옵니다. 60점 나온다는 것이고, 적어도 40점에서 50점을 깔고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을 알아야지 다른 게 또 접근이 가능합니다. 실현계획법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생산관리 안에 있는 신뢰성 안에 있는 품질경영 안에 가끔씩 나오는 수리식 이런 것들. 수리가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2과목과 3과목은 거의 수리식이다. 자,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인 63.5도 사인 나오나요? 우리
자,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잘 안 나옵니다. 품질 경영에서는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자, 수리를 풀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거 들어보죠. 16.5 나누기 뭐 100.8 이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계산하려면 어떻게 손으로 계산을 어렵죠. 하지만 계산기 들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기로 치면 나온다는 것이에요. 수리가 많긴 하지만 결국은 암기입니다. 답이 똑 떨어지는 암기이기 때문에 훨씬 체계적으로 배우시면요. 훨씬 쉬운 것이 SQC와 실행계획법이에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어려운 것은 뭐냐면 말로 되는 거, 품질 경영. 애매하게 꼽습니다. 문제 내는 사람들이 자, 이것이 맞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내요. 에? 그러면 우리 국어가 어렵잖아. 거기다가 가나다라 1, 2, 3, 4도 읽어보면 이것도 맞는 거 저것도 맞는 거. 얘들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네, 얘들은 쉽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2차에서 SQC에서 2차에서 적어도 4, 50점 깔고 들어가고 실행계획법에서 30점 정도 나와요. 딱 끊어서 이야기하면 이게 한 60점, 이게 한 30점 나오거든요. 나머지에서 한 10점 정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2과목, 3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품질 경영 저같이 이제 오래 이렇게 강의를 해온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매달아야 됩니다. 목을 매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의 순서도 어떻게 가냐면요. 저는 첫 번째 1과목 뭐 품질 경영부터 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SQC부터 아예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해보면 답이 똑똑 떨어지니까요. 암기죠. 수리라고 하지만 계산 공식만 암기를 하고 계시면은 수리 푸는 것은 계산기가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품질 경영이 우리나라 570여 가지 정도의 그 기사, 산업기사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수리가 가장 많은 세 가지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들은 것이 품질 경영 기사입니다. 근데도 저는 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암기 과목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에 또 하는 것이 SQC였고, 그 다음에 실행계획법. 실행계획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자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 배치를 하고요. 배치를 하고, 뭐 강호동이 뭐 물건을 만들었을 때, 유재석이 만들었을 때, 뭐 박명수가 만들었을 때, 누가 만들었을 때 가장 강도가 높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 계획법, 아노바 배치라고 하는죠. 아노바 테이블을 만들고, 자, 강호동을 A1, 뭐 유재석을 A2, 그 다음에 박명수를 A3라고 했을 때, A1, 즉 강호동이 한 3번 정도 만들어 봤다. 유재석이 한 3개 정도 만들어 봤다. 박명수가 한 3개 정도는 만들어 봤다. 그러면 이걸 평균을 또 낼 수 있겠죠. A1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유재석이 만드는 것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박명수가 만드는 것에 대한 평균, 뭐 이런 것들을 낼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F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FO 검증. 그래서 FO 검증을 해서, 검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는 것이겠죠. 그죠? 기무가설, 대립가설에서 대립가설이 채택되면, 아, 그래도 강호동이 만든 것이 제일 좋구나. 그리고 그 검증이 또 되고 나면 우리가 또 추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호동이 만든 것은 평균적으로 이 기준치를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95% 신뢰 부분은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추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행계획법. 그 실행계획법에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반격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분할법, 뭐 이런 것들, 직교 배열표 이런 것들도 있고 교락 이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2, 3과목이 가장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수리가 많지만 답이 보이고 쉽게 접근하고 체계적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공부하기 쉽습니다. 자, 이걸 배우시고 나면 이제 뭐 품질 경영 우리가 암기하는 거 이런 것도 있죠. ISO 뭐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KS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게 되겠고, 뭐 생산관리는 크게 보면 인풋, 트랜스포테이션, 인풋,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그 다음에 아웃풋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풋 뭐가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될 때는 포엠 같은 거죠. 맨,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 뭐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어서 자, 변환 과정을 거치죠. 변환 과정, 가공, 변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아웃풋,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제품이 나왔는데 보니까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야.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피드백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피드백 과정. 이 피드백을 거쳐서 다시 또 한 번 더 해보고 또 피드백에서 우리가 가장 알맞는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변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생산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산관리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정관리, 뭐 통제관리, 뭐 이런 것들, 뭐 설비 배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도 배우게 됩니다. 이론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까지 하면 품질 경영 산업기사는 뭐 해결이 된 것이고, 신뢰성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경영 기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신뢰성 관리 얼마만큼 이제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 기계는 90% 믿을 수 있는데 또 저 기계는 95% 믿을 수 있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뭐 엔진이 양쪽에 뭐 한 개씩 붙어 있고 안 그러면 두 개씩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세 개가 고장 나도 항공기는 간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 99.999% 정도 믿을 수 있다. 신뢰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보존성을 고쳐서 계속 쓸 수 있는 거. 고장이 났을 때 아예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고, 전체가 부분이 고장 났는데 이 부분을 고치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이제 보존성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막 가동성, 얼마만큼 가동될 거냐, 유용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것을 지금 뭐 OT 시간에 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맥락 정도, 어떤 과목이 중요하다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를 이제 듣게 되는데, 뭐 교재도 있겠고요. 교재는 혼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재부터 우선 많이 접근을 여러분들 하시죠. 교재부터 접근을 하시는데, 그 교재는요, 어떤 시중교재든 마찬가지로 이 교재는 어떤 부분이 진짜 중요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치고 들어가야 되고 2차에서 어디까지 나오는지, 2차에 나오면 미리 또 공부 서브노트를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거 모르니까 우선 교재를 보긴 보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교재는. 그죠? 교재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혼자 하면. 근데 강의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하겠죠. 빨리. 그리고 머리가 빨리 정리가 됩니다. 시스테미컬하게 빨리 정리가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져갈 거는 빨리 가져가고 버릴 거는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 뭐 2차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 제가 섞어 드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소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 서브노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서브노트 정리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판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학교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판사 안 합니다. 왜? 팔도 아프고요. 사실. 먼지도 나고. 그러나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죠. 뭡니까? PPT 써죠. 그죠? PPT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우려 먹을 수 있어요. 쉽죠? 근데 학생들이 집중을 못 합니다. 오히려. 그죠? PPT보다는 저는 이런 흑판, 칠판 강의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여러분들 학습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1번이 서브노트 준비하셔야 된다. 2번은 뭐냐 하면, 2번은 이제 그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4, 5강 정도 지나서 아마 구매를 하셔라.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죠? 그 이외에는 이제 우리 시스템, 우리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시면은 뭐 이제 강의가 이렇게 가다가 굉장히 좋습니다. 포무즈 기능이 있어요. 일시정지 기능을 해서 또 적을 수도 있고요. 물론 구간 반복을 약간씩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약간씩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다가 제가 뭐 문제를 풀거나 판사를 하거나 했을 때 약간 이제 뭐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뻔하게 머릿속에 있는데 말로는 다르게 튀어나온다든지, 또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데 적다 보면은 뭐 다른 걸 적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제가 모아서 정오 강의를 또 찍습니다. 정오 강의.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정오 강의가 있는지 보시고, 자, 그래서 뭐냐면은 1강 들었는데 저 사람, 즉 이정훈이가 자, 1강 어느 지점에서 약간 에러가 있었어. 에러가 있더라도 뒤쪽으로 그냥 넘어가십시오. 넘어가면서 다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하니까 그때는 또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정 안 되면은 중간에 가다 보면은 정오 강의도 제가 찍어 놓기 때문에 그 정오 강의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1대1 게시판 통해서 제가 혹시나 뭐 실수한 거 있거나 그러면 저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1대1 게시판에 그 부분을 찍어 주십시오. 찍어 주셔야지 제가 뭐 판서를 잘못했거나 뭐 한 거는 나중에 알고 다시 정오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뭐 후배나 여러분들 기수에 다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약간 이상한 것, 약간 지금 뭐 틀렸다 싶은 것은 그렇게 가감 없이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1대1 게시판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서로가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이제 1강부터 해서 1강은 뭐부터 배우신다고? SQC부터 해서 쭉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제 뭐 수리식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하시면은 충분하게 2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2번에 품질경영기사 필기 굉장히 쉽게 합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경영 실기 한 번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수첩 손에 쥘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OT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